제인이 도희에게 그랬듯 도윤도 은호의 유골이 뿌려진 강가를 조용히 찾아갔어요. 갑작스러운 은호의 뺑소니 사고가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도희의 죽음과 너무 닮아 있었기에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강가에 서서 물결을 바라보던 도윤은 저 멀리 물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제인을 발견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 한 점 없이 적막한 풍경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듯 고요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제인 씨?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금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한다는 걸요. 안 돼요. 제인 씨, 제발 멈춰요. 소리치며 달려간 도윤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몸을 던졌어요. 그녀가 물속 깊이 가라앉기 직전 가까스로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고 차가운 물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쏟았어요. 물가로 제인을 끌어낸 도윤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고 그 순간 도윤의 눈에 고였던 감정들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죄책감과 깊은 슬픔,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에게 떠오른 건 도희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도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 그래서 이번엔 어떤 죽음도 다시는 눈앞에서 마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도윤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 순간 도윤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뜻밖에도 그 내용은 도희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었고 그 요청자가 다름 아닌 최자영이라는 사실에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어요. 뭐라고요? 재수사 요청한 사람이 최자영 씨라고요? 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길 바랐던 도윤은 또다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윤이 과거에 제출했던 사건 영상이 담긴 USB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제출하셨던 USB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어 출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흔들렸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영상은 누군가로부터 익명으로 전달받은 것이었고 도윤은 그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출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질문 이후 도윤은 문득 출처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고 직후의 의문의 택배.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순간 강세리와 황기찬, 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며 불길한 직감이 퍼졌어요. 설마 강세리, 황기찬, 당신들이. 도윤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기찬의 내연녀가 강세리였고 그 강세리가 도희를 기찬의 내연녀로 몰아세워 자영을 자극했다면 그 모든 조작은 도희의 죽음을 유도하기 위한 덫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진실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도윤은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도희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한편 출소한 자영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황기찬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제인의 친구 강세리였고 그 사이에 무려 6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 자영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입술 끝에서 터져나온 말은 참담했죠. 황기찬, 버러지보다 못한 내 놈을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자영의 눈빛엔 참을 수 없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강세리가 자영을 속이고 일부러 김도희를 기찬의 내연녀로 몰아세웠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강세리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우리 가족을 깨려고, 그리고 제인이를 짓밟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다고. 자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즉시 김도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잡기 위해 관련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서를 받은 승우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의 기억이 공포스럽게 떠오르며
자신을 저주하던 자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 자영은 미란을 찾아가 자신이 부탁한 위임장을 미란이 조작한 것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란은 기찬의 속내도 모른 채 그를 찾아가 자영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절대로 YL그룹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씨 핏줄인 승우가 차기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지만 그 말에 기찬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당신에게도 승우에게도 빼앗길 일은 없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제인은 도윤과 가족들의 배려 속에서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유난히 제인을 잘 따르던 보람이는 어쩌면 도희의 빈자리를 제인을 통해 채우며 제인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람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은호의 웃음과 겹쳐졌고 가슴 한켠이 미어졌어요. 제인은 결국 뜨거운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복수라는 단어보다 더 앞선 감정이 가슴속에서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도윤 자신도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더 이상 제인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복수와 동정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을 찾아온 유경은 조심스레 물었죠. 김 선생, 제인이 아들 장지에 대해 왜 물어본 거야? 내가 제인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도윤은 유경의 차가운 말에 오히려 제인을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은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제인 씨의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게 다야. 가족의 잘못이지. 제인 씨의 잘못은 아니잖아.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인을 향한 감정이 뭔지 아직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경은 당황했어요. 평소에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도윤이 제인의 일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처음 본 유경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제인에 대한 적개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만 것이었어요. 제인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난과 오해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엄마 자영도 인정한 멍청이 제인은 집도 아들도 회장직도 모두 빼앗긴 채 악인들의 뻔뻔함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도윤이 하루빨리 퍼즐 조각을 맞춰가며 제인이 곁에서 함께 복수를 시작할 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선인들이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